하루에 하나씩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방문자 수가 너무 적다거나 어제까지 방문자 수가 하루에 500명이었는데 갑자기 50명이 됐다거나 블로그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과거에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저품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블로거들 사이에서 그냥 편하게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지수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내 블로그 자체는 내가 글을 쓸 때마다 차곡차곡 블로그 점수가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글을 쓸 때마다 플러스 점수가 쌓이는 게 아니고 어떤 글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과거에 찍어놓은 영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가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블로그는 항상 좋지 않은 글을 쓰는 블로그야 라고 낙인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를 판단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 알고리즘이 우리의 글을, 우리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학습하시고 제대로 알고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 블로그가 저품질인지 체크하는 방법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품질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내 글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내 블로그 게시글 중에서 아무 글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평범한 글 있죠. 블로그 제목이 뭐 해먹고 살지? 에서 끝났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는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제목은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내가 가장 즐겨보는 채널인 뭐 해먹고 살지? 후기.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 제목을 통째로 복사를 하셔서 네이버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내 게시글이 제일 위에 떠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검색한 그 제목을 정확하게 쓴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품질 블로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글이 안 보이거나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나랑 100% 일치하지도 않는데도 나보다 먼저 상위에 뜨는 글들이 상당히 많다. 그거는 내 블로그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징후입니다. 혹시 몰라서 한 가지 더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은 통합 검색이라는 탭에 머무르고 있을 겁니다. 그 옆부분에 블로그라는 탭을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블로그란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글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그 블로그 바로 하단에 보면은 유사문서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유사문서는 제외라는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 키워드에 관련된 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A라는 글과 B라는 글이 상당히 유사해 라는 생각이 들면 원본인 글만 노출을 해주고 그 이후에 쓴 글은 아예 누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의 글이 유사문서에 있다면 이 유사문서를 클릭하셔서 포함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마 게시물 양이 확 늘어났을 거예요. 유사문서에 걸려서 안 보이는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의 글이 유사문서에 뜬다면 내 글이 저품질이어서 누락된 게 아니고 유사문서여서 누락된 거였구나. 그럼 이 글은 내가 수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사문서를 포함하더라도 내 글이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막막하죠. 저품질 블로그의 이상 징후 두 번째, 블로그 통계에서 네이버 유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이었을 때 진짜 많이 화가 났던 게 매일매일 통계에 들어가면 검색 유입 퍼센트가 있잖아요. 다음이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네이버 검색량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이 위로 올라왔다. 이건 내 블로그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통계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블로그 통계에 보면은 사용자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사용자 분석을 클릭하시면 유입 분석을 볼 수 있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루트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느냐인데요. 이 유입 분석은 크게 링크를 그대로 클릭해서 들어오는 경우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쩡한 블로그라면 상단에 네이버 통합 검색, 네이버 뷰 검색, 네이버 블로그 검색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량이 무조건 상위에 있는데요. 내 통계에 네이버가 아예 보이지 않거나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상위에 있다면 이것은 저품질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이 두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갑자기 답답하고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과거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 블로그가 저품질일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네, 이건 찾아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 탈출기에 관련된 글을 쓰신 분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이런저런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글, 좀 크게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글을 찾아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한 다음에 또 정상적인 포스팅을 꾸준히 쌓아서 어느 순간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저는 권하고 싶은 방법은 해당 블로그를 그냥 포기하시고 새로운 블로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굉장히 억울했어요. 저는 일상 블로그였고 상업적인 포스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반복된 키워드를 너무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켰던 게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링크를 좀 많이 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제가 저품질이 됐던 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 5년도 더 됐어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라서 지금 상황이랑은 100% 맞진 않지만 어찌됐건 당시에 제가 저품질이 되고 나서 그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저품질에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간은 그냥 꾸준히 그냥 상관없이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어요. 언젠가 살아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정상적인 글들, 정보성 글과 일상 글들을 썼는데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그때 당시에 새로 만든 블로그이고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는 저품질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미친 듯이 많이 한다거나 검색어를 잡아서 노출을 많이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내가 즐기면서 운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언젠가 풀릴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좋은 글을 다시 열심히 쌓아보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더라도 블로그를 저는 새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저품질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운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파악해서 새롭게 새로운 채널에서 다시 성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과하게 인위적인 글을 쓰는 것은 블로그 운영에 좋지 않으니까요. 정석대로 차근차근 내 블로그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